안녕하세요. 아트캐스터 로렌리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3년 뉴욕타임스의 미술비평가들이 뽑은 베스트 아트 2023에 선정된 헨리 테일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뉴욕은 세계 최고의 박물관과 미술관이 있는 세계 미술 중심지입니다. 현재 뉴욕시는 현대미술 시장의 최고 중심지로서 1,500개 이상의 갤러리가 모여 있습니다. 특히 뉴욕타임스 미술비평가들이 선정한 최고의 아트는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평가들은 시대성을 반영하고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철학성, 그리고 그 작가만의 화풍인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작품을 높이 평가하는데요. 헨리 테일러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역사와 상황을 묘사한 인물화로 유명합니다. 헨리 테일러의 작업은 작품성을 높이 인정받아 유명 미술관에서 작품을 소장하고 있고 두터운 컬렉터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브리스트 커머스의 피노 컬렉션, 피츠버그의 카네기 미술관, 파리의 루비통 재단, 로스앤젤레스의 해모 미술관, 브로드 미술관,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위트니 미술관,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등 주요 공공 컬렉션에 속해 있습니다. 미술 시장에서는 하우스 앤 워스 갤러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현재 헨리 테일러의 작품은 휘트니 미술관에서 비사이드라는 주제로 전시 중입니다. 앨범 작업에서 정규 앨범에 수록되지 않은 곡들을 비사이드라고 하는데요. 또 여기서 비는 블랙이라는 메타포가 바로 떠오릅니다. 블랙이라는 단어는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 미술 시장을 비롯하여 미술계는 백인 남성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한편 지난 2-3년 전부터 미술계는 블랙 르네상스라고 명명할 만큼 흑인 예술가들의 작품에 주목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2022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는 더 밀크 오브 드림스라는 주제로 여성 작가와 흑인 작가들의 작품들을 전면적으로 조명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지난 잘못된 과거에 대한 반성과 함께 90년대부터 주요 현대 미술관들을 중심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면서 문화의 다양성, 역사의 재인식을 요구하는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등이 누적되어 온 것의 결과입니다. 제가 문학, 인문학, 철학에서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공부해 오면서 가장 저에게 감동을 주었단 말은 바로 예술은 인간을 억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을 한다는 행위는 스스로에게 자유를 주는 영혼의 스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헨리 테일러는 1958년 캘리포니아 벤츄라에서 태어났으며 8형제 중 막내입니다. 아버지가 미국 정부에 고용된 상업 미술 작가였기에 테일러는 어릴 적부터 미술을 접할 기회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그림을 그린 것은 아닙니다. 생계를 위해 카마리오 정신병원에서 테크니션으로 약 10년간 일했습니다. 그는 병원 일을 하면서 캘리포니아 예술대학에 진학하게 되었고 1995년에 졸업하였습니다. 그리고 1997년 병원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이후 테일러는 회화, 조각, 설치 작업을 해왔으며 로스앤젤레스를 기반으로 30여 년 활동해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그가 제일 처음 작업한 브론즈 조각 작품입니다. 회화 작업에서는 그를 둘러싼 일상에서 가족, 친구, 이웃, 노숙인, 스포츠 영웅, 유명 인사, 정치인, 낯선 사람들을 포함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그립니다. 그리고 스토리텔링이 있는 특별한 인물화로 탄생시킵니다. 테일러의 회화는 기억, 신문 클립, 스냅샷 등에서 영감받은 것을 직관적으로 옮겨 그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서를 표현해내는데요.
감각적인 색채 사용과 섬세한 세부사항, 그리고 느슨한 붓질을 결합하여 생동감 넘치는 그림을 그려냅니다. 지금 보시는 가로 2m, 세로 1.6m 크기의 이 회화는 휴식 중이라는 작품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니 소파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침상에 성인 남성이 팔을 베고 뒤돌아 누워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 침대에서 3명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걸까요? 여자는 캘리포니아가 적힌 스웨드 셔츠를 입고 있네요. 나무 기둥 뒤에는 CCA라는 트레일러가 세워져 있는데요. 이 로고는 민간교도소와 구치소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업의 로고입니다. 막루가 있는 교도소 담벼락 밑에는 파란 제수복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벽에는 경고 사격 불필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제수가 탈옥하려 한다면 바로 총을 쏘겠다는 뜻인가요? 경고 사격 불필요는 흑인을 범죄자로 착각하고 총격을 가해 사망시킨 여러 사건들을 자동적으로 떠올리게 합니다. 흑인 남성들은 경찰만 보면 아무 잘못이 없어도 주눅들게 된다고 고백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사실 미국 경찰의 공권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인종을 떠나 스피드 위반으로 도로가에 차를 세운다 할지라도 경찰이 다가오면 심장이 요동친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흑인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많다는 잘못된 인식은 사회에 악순환적으로 작동하는데요. 정말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코미디 쇼에서도 그렇고 흑인과 경찰을 풍자하는 이야기는 넘쳐납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샤펠은 인종차별은 내 안에서 나를 죽이고 있다는 인종차별에 대한 풍자쇼로도 유명합니다. 다시 돌아와 이 그림 속의 사람들은 휴식을 취할 수 없어 보입니다. 작가가 심어놓은 메타포들은 이미지로서 민감하고도 숨겨진 이야기를 생성해내고 있습니다. 빈곤, 감옥생활, 경찰과의 관계 등 헨리 테일러의 작품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하는 공유된 역사를 끄집어내며 개인적인 경험을 담아냅니다. 그의 작품은 정치적입니다. 그리고 인물화의 개념을 넘어 그림 속에 그려진 사람들을 둘러싼 사회와 동시대적인 시선을 아우르는 더 큰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헨리 테일러의 작업은 필립 커스턴, 앨리스 닐, 막스 백만, 밥 톰슨 등 정시적으로 참여한 예술 작업들로부터 영감을 받았으며 그러한 작업들의 예술사적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는 그림을 그릴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상상하는 세계의 주인이 되어 어떤 것도 그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티스트는 통역자다 라고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3년 최고의 아트로 선정된 헨리 테일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언젠가 그의 작품이 한국에서도 대거 전시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매주 새로운 전시로 구독자님을 찾아갑니다. 다음 영상은 로스앤젤레스에서 꼭 가보아야 하는 The Geffen Contemporary에서 열리는 특별전에 가보고자 합니다. 예술과 함께하는 일상은 풍요롭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아트캐스터 로렌이었습니다.